경찰분들, 소방관분들, 군인분들은 나라를 지키고 시민을 구하고 해도 그냥 고맙다 정도는 들을 수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위험을 무릅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만한 보상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20일 전에 3월 5일날 촬영한 소방관이나 경찰, 군인 이런 분들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요즘에 산불이 많이 나는 걸 보고 책임감을 느끼고 급하게 업로드를 하네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 도둑도 많고 그 도둑을 잡으려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도둑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한번 말씀드리면요, 사실 도둑이 있고 경찰도 있어요. 근데 경찰이 아무리 많아도 이 도둑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막겠죠. 근데 뚫리기도 뚫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10억 원어치를 훔쳤어요. 성공을 하면 10억이 내 거야. 근데 경찰은 도둑을 잡는데 성공해도 그 10억이 내 게 아니야.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고 약간의 표창이나 뭐 진급도 사실 힘들죠. 그 도둑 하나 잡았다고 승진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 표창이랑 포상금 정도는 일부 받을 수도 있죠. 그런 거라서 도둑이 10억을 훔치려는 의지와 경찰이 그 10억을 지키려는 의지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경찰한테 포상금으로 100만 원이 떨어지고 이 도둑한테 10억이 떨어진다 라고 하면 몇 배인가요?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0배의 의지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말이 있어요. 밀림에 사자와 사슴이 있는데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잖아요. 사자는 사냥에 실패하면 굶주리게 되고 사슴은 도망치는 것에 실패하면 죽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사자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어요. 이 사슴을 놓쳐도 다른 사슴 사냥하면 되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냥을 하지만, 사슴은 이번에 실패하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뛰기 때문에 더 살 확률이 높다고 해요. 이것처럼 도둑은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경찰은 의무감 그리고 사명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뛰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지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도둑은 성공하면 10억, 경찰은 성공하면 100만 원. 이 차이는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안주하면 안 되고 이게 영원할 거다,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부터라도 경찰분들, 군인분들, 우리를 지켜주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 대한 인식을 올리고 사회적인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군인들 조롱하고 경찰 비하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당연히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해야 되죠. 저도 강하게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칭찬을 해주고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지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둑은 도망갈 때 내가 걸리지 않게 해서, 감옥에 가지 않게 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 되고, 경찰은 사실 놓친다고 해서 이 10억을 뺏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10억을 뺏기는 집주인이라면은 진짜 한 5억을 써서라도 10억을 찾겠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찰이 감옥 갈 생각하면서 막 총이라도 쏘고 진압이라도 제대로 하고 이렇게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가 검사, 뭐 판사, 뭐 변호사 뭐 다 통틀어서예요. 경찰뿐만 아니라 군인도 마찬가지고 소방관도 마찬가지고, 무언가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 있고 무언가를 뺏어가려는 뭐 해커들이라든지 도둑이라든지 사기꾼이라든지 범죄자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 둘 사이에서 아무래도 한쪽은 정말 크게 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성공했을 때 도둑이나 사기꾼이나 얻는 게 엄청 커요. 몇 천억 사기를 쳐서 해로 도피할 수도 있고, 근데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렇게 잡았을 때 얻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뭐 명예나 월급이나 이런 건 있겠지만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그런 법 시스템, 촉법이라든지 아니면 마약 관련 범죄라든지 외국인에 대한 수사나 집행 제한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법이 어떻게 돼 있고 형사법이 어떻게 돼 있고 국제법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걸 모르지만, 그리고 경찰이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찰이 검찰에 넘기고 형사 민사 이렇게 있고 막 검찰이 또 이런 것들을 정확히 몰라서 왜 이런 애들을 경찰이 수사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시스템적인 거에 부딪히고, 사실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경찰이 되면 범인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검사면 감옥에 다 보낼 수 있고 이럴 것 같지만, 사실 그 구성원이 되면은 밖에서 우리가 민원을 넣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 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런 이해관계가 있고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었는지 이런 판례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바꾸고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경찰을 믿고 있고 판사 또는 이제 법 관련된 분들을 믿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원래 생각은 알아서 그분들이 해주시겠지, 최선을 다해 주시겠지, 그리고 우리 피해자, 희생자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겠지 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분들도 그게 직업이고 목숨이 하나고 가장의 노릇을 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나 몰라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도둑은 10억을 훔치면 10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찰분들, 소방관분들, 군인분들 이런 분들은 나라를 지키고 누군가 시민을 구하고 해도 그냥 고맙다 정도는 들을 수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위험을 무릅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만한 보상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를 예시를 들면 군인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커요.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도 그렇고 밖에 나와서 시선들 아니면 전역하고 나서의 어떤 훈장이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은데, 사실 우리나라의 군인들은 지금 이제 이병부터 병장까지 봉급이 오르긴 했지만 특히 직업군인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처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인식도 그렇고
굉장히 제한적인 거는 사실 맞죠. 왜냐면 군인이다 보니까 군대를 떠나지 못한다 이런 제한적인 부분은 있어야 되지만 사회적인 인식 같은 건 개선을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은 그냥 우리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치안도 좋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하지만 그게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다시 복구를 시키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을 때 지키는 건 괜찮아요. 근데 무너지고 나서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리려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오래 걸려서야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당장 눈앞의 것만 보고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나? 없네? 괜찮아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주변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뉴스에서든 어디 유튜브에서든 그런 문제가 되는 영상들이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물론 댓글 하나 다는 거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죠. 내가 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댓글 달아주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희생을 당했어.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이 불쌍하다, 안타깝다, 우리나라 법이나 시스템이 잘못됐다, 이 댓글이 나한테 힘이 되나요? 도움이 되나요?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건이, 범죄가 벌어지기 전에 막아야 되잖아요. 물론 저도 그 방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나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호소하는 거,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저도 제가 잘하는 거, 할 수 있는 게 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분위기를 만들고 독려하고 이런 것들이고, 또 직접 움직이는 걸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시스템적인 걸 잘하시는 분도 있고, 법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인맥이 많은 사람도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제가 전달을 하는 거고, 그 각각의 역할이 있을 테니 그거를 서둘러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어떤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이런 여론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인 자녀가 촉법이라서 합격 폭력을 했는데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따끔하게 말을 해준다든지, 그런 거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서 여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애들을 교육하시는 분들, 선생님들 또는 학부모님들은 애들이 잘 클 수 있도록, 내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그게 반드시 돌아오잖아요. 내 자녀가 학교폭력을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고, 내 주변부터 다 봐주시는 거예요. 주변에 범죄를 저지르는 친구가 있다, 또는 음주운전을 하려는 친구가 있다, 강력하게 말려주시고, 이런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내 주변부터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